롯데가 저지른 잘못은 딱 하나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 사드의 부지를 정부 요청에 응해 내어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2017년 중국의 대형마트 앞에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딜 나가려고? 집 내려놔! 여기서 꼼짝마! 직원들은 건물을 나올 수도 그냥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미 중국 당국이 몇 주 전부터 롯데마트의 영업을 중단시킨 상태였으니까요. 공식 이유는 소방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소방법 위반이 딱 한 매장이었다면 그냥 그 매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전국에 흩어진 87개 점포가 동시에 같은 이유로 일제히 영업정지를 받았죠. 우연히 87번이나 겹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롯데가 1994년 처음 발을 들인 뒤 무려 24년간 개척해오던 큰 시장이었죠. 처음엔 작은 제과사업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트 112개, 백화점 5개, 호텔, 면세점, 복합 쇼핑몰로 성장했죠. 선양에는 총 3조 원 규모의 복합 상업단지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롯데는 중국에 쏟아부은 누적 투자금만 1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 1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중국은 이미 경고를 보냈습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단교 수준의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경고가 아닌 예고였죠. 그리고 그 예고한 대로 정확히 실행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협조한 기업이 10조 원의 투자를 날리고 쫓겨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 1월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흔들렸죠.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었죠.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40km에서 14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하늘에서 먼저 파괴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걸 어디에 설치하느냐였습니다. 수도권은 민가가 너무 밀집해 있었죠. 군 당국이 낙점한 곳은 경북 성주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골프장 하나를 주목했죠.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이었습니다. 2016년 9월 국방부가 롯데 측에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롯데의 신동민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중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뻔히 보였습니다. 결국 롯데는 정부에 한 가지 간곡한 요청을 전달합니다. 부지를 맞바꾸는 교환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로 땅을 가져가는 수용 방식을 택해달라는 것이었죠. 기업이 자발적으로 땅을 내어준 모양새가 되면 중국의 보복을 피할 길이 없지만 국가가 강제로 가져간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할 명분이라도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죠. 토지를 수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국회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사드 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결국 국방부는 예산 심의 없이 국방부 소유의 땅과 성주 골프장을 맞바꾸는 교환 방식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 그렇게 성주 골프장 140만 제곱미터가 주한미군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당일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 측에 몫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날 중국 관영 언론들은 훨씬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롯데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는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와 소방점검, 위생검사를 실시합니다. 중국 시장 퇴출이라는 결말을 향한 롯데의 마지막 기록이 시작된 셈이죠. 중국의 보복은 처음부터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교묘했죠. 정부가 직접 롯데를 탄압한다고 나서면 WTO 규정 위반이 됩니다.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죠. 중국은 처음부터 그 선을 피해서 움직였습니다. 소방점검, 위생검사, 안전점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에 들이닥쳤죠.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8일 결국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55곳이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이후 87곳까지 중단됐죠. 나머지 점포도 반한 감정이 워낙 거세서 사실상 장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은 없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소방법 위반을 단속했을 뿐이라고 했죠. 그 소방법 위반이 전국 99개 점포에 동시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 징동닷컴, 중국 주요 쇼핑몰에서 롯데 계열 제품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롯데 홈페이지는 해킹당했고 롯데 면세점 인터넷 쇼핑 사이트는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됐죠. 길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시민들이 몰려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죠. 그리고 이런 장면도 포착됩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 강당,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롯데 불매를 맹세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외국 기업 불매를 선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시점에 롯데마트는 매월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양에서는 총 3조 원 규모의 복합상업단지가 절반 이상 올라간 채 공사가 한순간에 멈춰버렸죠. 중국 당국이 무기한 공사 중지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명목은 역시 소방법 위반이었죠. 롯데는 버텼습니다. 버텨야만 했죠. 이미 10조 원이 중국 땅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철수하면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버티면 적어도 보복이 풀릴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죠. 하지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롯데의 중국 관련 매출 손실은 이미 1조 원을 돌파했죠.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가 나서야 했습니다. 롯데는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죠.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니 정부가 WTO에 제소해달라고 말이죠. 국가가 방패가 되어달라는 절박한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죠.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자국 기업이 외국 정부의 표적 보복을 받으면 본국 정부가 직접 외교적 항의를 넣고 WTO에 제소하고 소송을 불사하는데 한국 정부는 국제무역기구인 WTO의 제소를 끝내 포기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였죠. 만약 정부가 100% 사드 보복 때문이라고 인정하면 중국을 WTO에 반드시 제소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더 기막힌 건 2018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전반적인 한한령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고 다른 한국 기업들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단 롯데는 예외였죠. 중국은 사드 부지를 직접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끝까지 금지를 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여행사들에게 내려진 공문에는 기괴한 조건이 붙어 있었죠. 한국에 가되 롯데가 운영하는 곳은 어디도 가지 말 것. 이른바 롯데 배제령이었습니다. 롯데 하나만을 끝까지 조여 쥐겠다는 의지였죠. 중국의 보복은 국가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드 부지를 내어준 그 기업 하나를 공개 처형하는 방식이었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기업도 협조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2017년 말 롯데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 전 매장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었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매출 하락률 95%, 매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절차마다 제동을 걸었죠. 결국 2018년 롯데마트는 중국 토종마트 우메이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점포들을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10조 원을 쏟아부은 기업이 헐값을 받고 짐을 쌌죠.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중국 내 제과 음료 사업에서도 손을 뗐죠. 선양 복합상업단지는 공사가 멈춘 지 8년 만인 2024년 초 약 4,500억 원에 매각됩니다. 당초 예상 가치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그리고 2024년 6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청두백화점마저 개장 11년 만에 매각이 완료됩니다. 1994년 중국에 처음 발을 들인 이후 30년 롯데는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숫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롯데가 사드 보복으로 입은 금전적 손실 2017년 한 해에만 2조 원이었죠. 중국에 쏟아부은 누적 투자금은 10조 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롯데 자산개발은 선양 프로젝트 손실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죠. 결국 롯데그룹은 롯데 자산개발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른 계열사로 이관하고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롯데만의 피해가 아니었죠.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산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연간 피해 규모는 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이 입은 피해 추산은 1조 1천억 원이었죠. 한국이 중국보다 약 8배를 더 잃은 것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은 2017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52.3% 급감했죠. 공장 4곳의 가동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K뷰티의 상징 아모레퍼시픽은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58%나 폭락하는 직격탄을 맞았죠. LG화학, 삼성 SDI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됩니다. 중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행정 조치였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 기업 하나가 국가 안보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30년의 시장을 잃고 한국 경제 전체가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을 떠났죠. 한때 우리 제조업 해외 투자의 40%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인 전체 대중국 투자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인 2.9%까지 곤두박질 쳤죠. 롯데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롯데마트 15개점, 롯데백화점 3개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2023년에는 쇼핑몰,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영화관을 결합한 대형 복합몰을 하노이에 새로 열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48개 점포를 운영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배터리 공장 대신 체코와 헝가리를 선택했죠. 현대차는 중국에서 5개였던 공장을 2개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사드 보복이 절정이던 2017년에 이미 중국을 떠났죠. 중국 시장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애국 소비 운동이 확산됐죠.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한국 제품이 한때 프리미엄으로 통하던 분야에서 중국 브랜드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형성된 반항 감정이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었죠.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탈출해야 할 땅이 됐습니다.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뉴스 한 줄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짐을 싸고 있었죠.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내준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10조 원의 투자를 날리고 30년의 시장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보상이라고는 65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액이 사실상 전부였죠. 10조 원을 잃은 기업에게 65억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느 쪽의 요청을 받아들이든 반대쪽의 보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죠. 그 피해는 또 기업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죠. 중국이 보복으로 롯데를 내쫓은 결과 롯데는 더 안전하고 더 분산된 시장을 찾아 동남아로 나갔습니다. 베트남에서 롯데마트는 현지 소매업체 평판 순위 탑10에 매년 이름을 올릴 만큼 압도적인 신뢰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죠. 중국이 없어도 굴러가는 기업이 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경쟁자 하나를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애국 소비로 내수를 키웠지만 외부와의 경쟁 없이 자란 시장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국가 안보에 협조한 기업이 국가의 보호 없이 혼자 그 대가를 치르는 구조.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 어떤 기업이 내가 하겠다면 손을 들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기지였습니다.